그 예전에 대마초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예인들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환각제를 복용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소리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환각이거든요. 실제 없어요.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정재훈입니다. 저는 한 30여 년간 마약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사회봉사활동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교육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대마도 마약이고요, 향정신 의약품도 마약이고요, 그 다음 아편이나 코카인도 마약이에요. 즉 WHO 정의에 따르면 아편, 코카인, 우리나라가 정한 향정신 의약품요, 필로폰이나 LSD, 엑스터시, 그 다음 대마, 이게 다 마약입니다. 약물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공통점은 뭐냐면 마약을 하면 우리 신경생리 중에 보상회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상은 기억에 기초하거든요. 뭘 했더니 이런 보상이 온다. 그러면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마약이 갖고 있는 그 보상이 뭘로 나타나냐면 크게 다행감이라고 하는 것. 다행감을 유포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감은 여러 가지 형태예요. 불안하거나 우울한 사람들이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즐겁거나 쾌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 강도가 조금 다른데 쾌감 회로에 보면 쾌감은 두 가지 형태예요. 하나는 하면 할수록 역치가 높아져서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는 쾌감이 있고, 또 다른 쾌감은 그걸 쾌감이라기보다는 휘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적응이 돼서 역치가 낮아져서 쉽게 즐거워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권하는 즐거움인데, 예를 들어 좋은 경치를 본다든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산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얻는 즐거움이 바로 안 와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서 역치가 낮아지면서 즐거워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취미 활동은 일정 정도 수준이 돼야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는 반면 춤추거나 노래하는 것, 이게 고등학생들이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보다가 수능 끝나고 나서 클럽에 가면 정신 못 차리죠. 근데 그걸 반복하면 역치가 계속 높아지니까 더 높은 자극을 원해요. 그런 즐거움이 마약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즐거움들과 합쳐놓으면 그 쾌감은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런 쾌감이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한 느낌이 보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각이에요. 환각이 불쾌한 환각도 있지만 즐거운 환각도 있어요. 특히 예술이나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대마초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예인들이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그 환각제를 복용하면 세상에 없는 빛을 본다 그러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소리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환각이거든요. 실제 없어요. 그게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거죠. 즉 감각을 통제하는 신경에 변화가 발생돼 가지고 변질이 돼 가지고 그런 환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환각이라고 하는 보상을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은 크게 두 가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행감을 찾는 것, 그리고 환각을 찾는 보상.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또다시 그 보상을 바라고 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이거 한두 번 하더라도 절대 중독에 안 빠져. 내가 나를 통제하는데 어떻게 중독에 빠져? 나는 중독에 안 빠져. 그런데 그걸 경험을 몇 번 한 사람들은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왜? 뇌가 이미 변질돼. 뇌의 신경생물학적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변질은 생각이나 의식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다행감을 여러 종류라고 얘기했는데, 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은 평온하게 해주는 약이 있고, 즉 불안이나 우울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하게 해주는 약이 있고, 또 어떤 약은 흥분시키고 그리고 쾌감을 높여주고 세상에 없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갖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의 종류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추구하는 경향이 다르거든요.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데 민감한 사람들은 평안해지기를 원해요.
그 모든 세상의 위험한 자극으로부터 본인이 안식을 얻길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소위 이제 억제성 또는 진정을 강화하는, 뭐 예를 들어본다면 프로포폴 같은 것들이죠. 프로포폴이나 벤조디아제핀 같은 약이 그걸 가라앉히고 있기 때문에 약 기운이 있는 동안은 평온한 상태로, 좀 심하면 잠에 빠져 있게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우리가 수면제 복용하면 잠을 자듯이 그렇게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우리 생리 기능 중에 잘 활성화돼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것 대표적인 게 뭐냐?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 다음 심장이 뛰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가라앉히는 약이 숨 쉬는 걸 가라앉혀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흡 중추를 억제해버리거나, 그 다음 카디오바스큘라 센터라고 이야기하는 심혈관 조절 중추를 가서 작용해가지고 그걸 가라앉혀버리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미국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마약 때문에, 그것도 마약 과다 복용 때문에 2022년까지 보면 거의 14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약류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약의 합병증이나 또는 마약하다가 뭐 다른 병이 생기거나 이게 아니고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대부분의 요인은, 거의 대부분의 요인은 호흡마비예요. 그 다음 심장마비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13만 명 정도 죽은 게 아편류인데, 아편류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죽게 한 게 펜타닐인데, 펜타닐이라고 하는 게 몰핀보다 한 100배쯤 더 효과가 강한데, 그 아편류의 양리작용 중에 대표적인 양리작용, 호흡중추 억제예요. 호흡중추를 억제시켜버려요. 그래서 펜타닐을 과다 복용하면 호흡중추가 억제돼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이때 그 펜타닐이나 몰핀과 같은 것들이 호흡중추를 억제하는 작용 기전이 뮤수용체라고 하는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경유해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뮤수용체 기량제를 쓰면 펜타닐이나 몰핀이 호흡중추를 억제하는 걸 가서 또 억제할 수 있어요. 그게 날록송 같은 게 대표적인 약인데, 이 약이 전문 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 데서나 구입할 수 있어요. 왜? 병원에 응급실 갈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그걸 처치해서 일단 죽는 것으로부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성 약,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시키는 약들이 오히려 생명에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제성, 진정성 약의 대표적인 약이 프로포폴이나 벤조디아제핀 같은 최면 마취제, 그다음 진정 수면제, 이런 것들이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반면에 흥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이 코카인이나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약들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 골격 이런 근육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레스팅 상태가 있는데, 레스팅 상태에서 한쪽으로 가면 가라앉아요. 그럼 릴렉스, 이완되겠죠. 이완되고, 그 이완된 게 심하면 졸리겠죠. 졸음이 오다가 더 심하면 자겠죠. 그 자는 상태를 넘어서면 마취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상태와 마취 상태는 뭔 차이냐면, 통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못 느껴야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더 조금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수 상태로 가겠죠. 혼수 상태로 거쳐서 죽음으로. 혼수 상태까지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가버리면 못 돌아오는. 반면에 레스팅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면, 자극하면 좀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요. 그게 더 강해지면 수축성 경련이 나타나요. 경직이 되는 거죠. 그 경련과 발작이 이어지는 거고, 그 경련과 발작이 심해지면 호흡근이나 심장에 일어나면 그것도 마찬가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어떤 것이든 흥분이든 진정이든 지나치면 우리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